바클맨! 안녕하세요, 바클맨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휠 정렬을 해달라고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휠인데요. 이 휠은 립불에 히든 립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벗겨야 되는데, 이 타이어도 이제 튜브리스 레디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아무래도 이제 실란트 액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작업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이어를 벗기기 위해서 타이어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낼 건데요. 이 튜브리스 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란트 액을 안쪽에다가 주입을 해 놓기 때문에 튜브 밸브 구멍이 6시 방향 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빼게 되면은 공기하고 실란트 액이 같이 뿜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튜브 밸브가 6시 방향이 아닌 위쪽으로, 밸브가 위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12시 방향 쪽에 위치하게 해놓게 되면 이제 액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이어를 벗기는 작업을 할 건데요. 혹시 안쪽에 아직 굳지 않은 실란트 액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휠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세워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타이어를 벗길 건데요. 타이어를 벗기기 전에 주의사항 한 가지 설명드리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우리 일반적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레버를 비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쭉 당겨서 타이어를 벗기는데, 이 타이어는 지금 이제 튜브리스 레디 전용 타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타이어처럼 똑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비드 옆면이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손상된 비드 옆면으로 공기가 새나가기 때문에 튜브리스 전용 타이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튜브리스 레디 타이어는 타이어 레버를 긁어서 이렇게 당겨서 작업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 타이어를 벗길 때 이제 어떤 면을 벗길 건지 요거를 갖다가 정하시고, 타이어를 벗기고자 하는 면 쪽에 위치한 이제 스포크 쪽을 정하셔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스포크가 있는 위치에다가 타이어 레버를 먼저 이렇게 타이어 쪽에, 비트 쪽에 걸어서 이렇게 젖혀줍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이제 스포크에다가 걸어주고요. 네, 걸어주시고요. 자, 이제 2개 정도 거니까 요만큼 벗겨졌는데요. 맨 앞에 벗겨졌던 그 부분에 타이어 레버를 빼서 이제 다음 칸으로, 요 스포크 다음 칸에 있는 스포크에다가 한 번 더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어주면서 제끼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타이어 레버가 이렇게 손쉽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열렸는데요. 그렇으면 이제 손가락을 놓고 타이어를 쭉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상 없이 타이어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네, 6시 방향 쪽에 그 덜 마른 실란트 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벗기되 천천히 조심해서 실란트 액이 새 나오지 않게 타이어를 이렇게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타이어의 이제 한쪽 면을 다 이제 이렇게 벗겼는데요. 벗겨 보니까 역시 실란트 액이 이와 같이 이렇게 안 마른 것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이제 실란트 액을 닦아낼 건데요. 이거 닦아내는 방법은 일단 휴지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지를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휴지를 넣어서 액을 좀 흡수하게 해서 일단 액체를 좀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액이 화장실 같은데 바닥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잘 닦이지가 않고, 그래서 휴지에다가 닦으셔가지고 바로 휴지통으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안에 아직 이제 실란트 액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 이제 그걸 먼저 깨끗하게 닦아서 미리 좀 말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타이어를 끼울 때에 좀 미끄럽지 않고 타이어를 끼우는 작업을 좀 순조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림 안쪽에도 아직 이제 실란트 액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휠은 지금 이제 히든 립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림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붙어 있는 튜브리스 전용 테이프를 떼어내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휠 정렬을 하시더라도 지금과 같은 과정을 꼭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 클린서 타입의 휠셋을 쓰시는 것보다는 유지 비용이 조금 더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이제 림 테이프를 제거하면은 이 림 테이프를 나중에 다시 새 것으로 붙여야 됩니다. 림 테이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실란트액을 제거를 했는데, 튜브리스니까 실란트액을 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란트액이 이제 추가 금액으로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휠셋을 선택하실 때 이러한 이제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유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면서 자전거를 좀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림 안쪽에 붙어 있는 튜브리스 전용 테이프를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띄어서 당기면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제거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붙어 있는 끝을 찾아가지고 떼서 우리 테이프 떼듯이 이렇게 떼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림 테이프가 다 제거가 됐고요. 이거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니까 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네, 좀 고생했습니다. 네, 이제 림 정렬을 할 건데요. 이 휠에 껴져 있는 닛불이 히든 닛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스포크 렌치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닛불에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처럼 생긴 길쭉한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크가 들어가는 이 구멍으로 공구를 쑥 집어넣어서 뒤쪽에 껴져 있는 닛불을 풀르거나 조이거나 해서 이제 휠 정렬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포크가 지금 에어로 스포크입니다. 이게 이제 납작하게 만들어진 에어로 스포크다 보니까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닛불이 돌아갈 때 스포크가 같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적한 그런 이제 면이 뒤틀려서 꽈배기처럼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또 잡아주는 이런 이제 에어로 스포크를 잡아주는 공구가 또 이제 하나 필요합니다. 스포크를 홈에 맞게 맞춰서 놓고 고정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 공구들을 가지고 휠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제 휠 정렬할 때 이론 아시죠? 이제 왼쪽 면이 닿으면은 오른쪽에 껴져 있는 스포크의 닛불을 잠가줘서 감아주는 거죠. 감아줘서 당겨주고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틈이 벌어져서 이제 정렬이 맞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아주 뭐 많이 이제 휜 것이 아니고 이제 경미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휠 정렬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림 테이프 작업을 해서 다시 이제 타이어를 장착하고 실란트 작업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새 튜브리스 테이프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 이제 테이프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림 폭과 이 테이프의 면적이 맞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잘못해서 실질적인 이제 림의 폭보다 이제 면적이 좁은 이제 튜브리스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에어가 셀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비드 옆면까지 꽉 채워서 그 접착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면적을 가진 이제 테이프를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프 구매하실 때 이제 측정 도구가 있으면 측정을 해서 몇 밀인지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림 테이프를 이제 준비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프를 붙일 때 이제 조금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튜브 밸브 구멍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밸브 구멍인데 이 밸브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출발점이 이제 튜브 밸브 구멍보다 앞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 짓는 것도 이제 돌아온 방향으로 봤을 때 튜브 밸브 구멍을 지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부위만큼 테이프를 붙여줘서 이제 튜브 밸브 구멍 쪽이 두 겹으로 겹치게 해주는 거죠. 두껍게 겹쳐야지 이제 밸브가 껴졌을 때 그쪽으로 에어가 살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테이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림이 이제 안쪽이 평면이 아닙니다. 약간 이제 움푹 파였기 때문에 움푹 파인 부분에 이제 정확히 이제 골 부분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이제 U자 형태로 이렇게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살짝 말아주고 그 다음에 출발점에다가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출발점에 이제 붙여주셨으면은 이제 고리에 가운데 깊은 고리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테이프를 천천히 이제 문질러 주면서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손가락으로 해서 잘 안 붙으시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는 작업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이제 헝겊, 깨끗한 헝겊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말아서 두툼하게 말아서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질러 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테이프가 이렇게 접착이 됩니다. 가운데 골 부분이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골 부분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꾹꾹꾹꾹 잘 눌러서 붙여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테이프를 너무 욕심내서 많이 이렇게 떼가지고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붙이면서 조금씩 테이프를 떼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테이프를 지나치게 당기실 필요 없고요. 부드럽게 그냥 탱탱하게 이렇게 축 처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그냥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막 늘어날 정도로 당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늘어날 정도로 당기시게 되면 나중에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가 되면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도그러든다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프 이렇게 이제 시작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부분까지 왔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밸브 구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길 지나서 밸브 구멍을 지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만큼의 여유분을 밸브 구멍에 겹치게 붙여줄 겁니다. 네, 여기가 밸브 구멍이고요. 여기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문질러서 테이프가 들뜬 데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한 번씩 다시 눌러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이프 작업이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튜브 밸브 구멍을 뚫어서 이제 밸브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밸브 구멍을 여기다 이제 뚫어야 되는데요. 이 밸브 구멍 뚫을 때 그 튜브 밸브의 두께보다 더 큰 구멍을 뚫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브의 두께보다 얇게 구멍을 뚫어서 밸브가 밀려 들어가면서 구멍이 넓어지게 이렇게 이제 구멍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너무 이제 크게 뚫어놓게 되면은 이 튜브 밸브 안쪽 이제 끝쪽에 보면은 이 고무 바킹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바킹 처리보다 구멍이 크게 되면 그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구멍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정확히 구멍 위치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스포크 구멍에다 구멍을 내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림 테이프 작업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멍을 쭉 수직으로 뚫어서 구멍 크기를 살짝 넓혔습니다. 이제 밸브의 두께보다도 이제 살짝 작은 이제 그런 구멍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밸브를 끼워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밸브가 지금 끼워지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기가 새지 않게끔 막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밀착이 잘 돼야 됩니다. 테이프가 이
공문 바킹보다 더 찢어지면 안 되고, 막 흔든다거나 돌린다거나 하지 마시고 수직으로 부드럽게 꾹 눌러주셔야 돼요. F가 두 겹이다 보니까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이 있었고요. 이 실이 이제 이 틈으로 공기가 새나가는 것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껴줘야 됩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너트도 이제 방향성이 있으니까 뺄 때 방향성 잘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다시 껴주셔야겠죠. 손으로 최대한 꽉 잠가 주시고요. 공구 같은 거 물려서 잠글 필요 없고요. 손으로만 잠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세게 잠그게 되면은 림 안쪽에 들어가는 이 박힌 부분이 이렇게 이제 딸려 들어가면서 꺾이게 돼요. 꺾이면서 양쪽 끝부분이 들려서 틈이 생겨서 또 공기가 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게 조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손가락으로 돌려서 최대한 손 힘으로만 잠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타이어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타이어 방향성이 있으면은 방향 잘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로고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로고의 위치가 튜브 밸브 쪽이나 아니면 밸브 정 반대쪽으로 가게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은 나중에 이제 밸브의 위치를 찾기가 좋습니다. 자, 반쪽을 먼저 끼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쪽을 끼웠습니다. 혹시 뭐 로고가 안 맞았으면은 이렇게 이제 돌릴 수 있으니까 돌려서 로고를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마저 끼우겠습니다. 일단 이제 밸브 쪽에 요 바킹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이제 타이어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시고 여기부터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여기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이제 끼워서 나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어 장착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공기 주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실란트를 넣기 전에 먼저 공기 주입을 해서 비드를 한번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리가 잡히면서 다음번에 이제 공기가 또 잘 들어가고 실란트 액이 새지 않게 됩니다. 네, 일단 이제 바람 주입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비드가 이제 한번 자리가 잡혔으니까 실란트 작업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실란트 액인데요. 이게 뭐 실란트는 이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회사 정하셔갖고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실란트 액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거 이렇게 세워서 보관했기 때문에 이 밑에 이렇게 이제 내용물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란트 액을 충분히 흔들어서 내용물과 액이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실란트 주입을 할 건데요. 실란트 주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기를 빼주고요. 네, 꼭지 부분을 밸브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를 제거를 해줍니다. 완전히 빼서 분리를 해줍니다. 시중에 나오는 실란트 한 통으로 앞뒤 바퀴에 절반씩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액을 넣어줄 건데요. 액을 넣어줄 때 이 튜브 밸브가 6시 방향 쪽으로 가 있으면은 또 타이어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눌리면서 액이 또 뿜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 5시 방향이나 한 7시 방향 정도 위치에다 놓고 액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액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여기 이때 이렇게 구멍 맞출 때에는 통을 누르면 안 되겠죠. 그럼 액이 이제 뿜어져 나오니까 누르지 마시고 갖다 댄 상태에서 밸브하고 각도를 잘 맞춰서 세우신 다음에 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이 라인을 보면은 이 라인을 보시면은 액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니까 절반 정도 맞춰서 들어갈 때까지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짜서 누르려고 하면은 이제 구멍이 막히면서 또 액이 흘러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절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통을 제거를 합니다.
자, 여기 다 주입됐으면 이제 밸브 코어 다시 일단 막아주시고요. 네, 이제 마무리 공기 주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비드를 한번 맞춰놨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네, 이제 실런트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일단 이제 액이 들어갔지만 지금 이제 완벽하게 자리가 잡힌 게 아닙니다. 안에 미세한 구멍이나 이런 이제 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타이어를 이렇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비드, 이제 림 비드와 타이어 비드 틈에 미세한 구멍이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 액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구멍을 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반대편도 돌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가끔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6시 방향 쪽으로 밑으로 향하게 해서 액이 그쪽으로 다 모이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바퀴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구멍을 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메꿔져서 이제 새는 소리가 안 나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튜브리스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